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시카고의 Sanctuary City 정책을 놓고 공방전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 장관인 제프 세션스가 마이애미에서 연설을 했는데 30분 동안 연속적으로 시카고와 그리고 라마메일 시장을 아주 강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또 반격을 했고 물론 시카고시의 연방 법무부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방전이 자연히 전국 뉴스가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시카고의 정치와 범죄와 그리고 한때 전국의 정치 무대를 주름잡았던 라마메일 시장의 정치적인 입지까지 전국의 시선을 받게 됐습니다. 이 세션스 장관의 공격, 시카고가 시민을 보호하지 않고 범죄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카고의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 시카고의 법이 깨졌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라마메일 시장이 반격을 했는데 연방정부가 시정부를 도와야지 돈을 안 준다고 협박이나 하고 오히려 시가 사용해야 할 인력과 자원을 엉뚱한 데 유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anctuary City 정책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연방 법무부와 시카고시와의 공방전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라마메일 시장의 현재 정치적인 입지는 어떤 상태인지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적인 입지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anctuary City에 대한 찬반 양론은 이미 이 시간에 여러 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대량 추방하기로 했는데 어린아이 때 왔든지 입양하러 왔든지 모두 추방을 한다는 것이죠. 또 지금 상원의 법안이 나온 것을 보면은 합법 이민자도 절반으로 줄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령 부모들 또 형제 자매의 초청도 제한한다 이런 안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찬반 양론이 충돌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시와 주 정부의 경찰에게 이민 경찰의 업무를 적극 도와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연방기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카고시를 비롯해서 뉴욕,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이런 시들은 우린 그런 거 못한다. 그리고 시카고시는 달러를 안 준다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소를 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반론의 이유가 뭐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시 경찰은 시민 보호를 위한 자원이고 시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고로 우리가 연방 업무의 보조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찰력, 경찰시설은 모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쓴다. 이것은 제공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 이건 연방정부와 지역정부에 대한 역할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위헌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 연방이 local government의 정책을 파기시킬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정책은 이민 커뮤니티와 공조체제를 갖추는 것인데 그래야만이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 등등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불법 이민 단속에 협조를 하지 않고 이 Sanctuary City를 하기 때문에 각 도시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고 연방의 협조를 무시한다는 것은 법의 권위를 깨트리는 것이다. 그런 뜻이고 또 시민들은 시장에게 모두 전화를 해서 압력을 넣어라. 그래서 연방정부 기금 손해를 막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션스 장관의 발언에 몇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 이민자가 범죄자다라는 이론입니다. 범죄 통계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들의 범법률이 일반 시민들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경찰국장 에디 존슨은 어제 다시 불법 이민자가 범법자라는 말은 잘못한 것이다. 나는 시카고 경찰을 커뮤니티 폴리싱으로 쓸 것이고 이민 폴리싱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시카고의 범죄를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경찰국장으로서는 매우 거북한 영역이었을 겁니다. 시카고의 작년 살인이 762건, 금년 8월까지가
428건이나 됩니다. 총격 사건은 작년에 모두 2149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카고 경찰 쪽에서는 이 범죄가 갱 그리고 건의 문제이지 불법 이민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 시장이나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은 이 사태를 놓고 연방정부가 시정부를 또 주정부를 bullying하고 있다, 못살게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어제 연방법무부와 시카고와의 공방전을 전국의 주요 언론들이 모두 보도를 했는데 폴리티코 신문은 오늘 라마 매뉴얼 시장의 현재 정치적인 입지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1순위 공약, 불법 이민 대량 추방 조치에 맞서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측근 추종자인 전 하원 의장 뉴 깅그리치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표현은 반역의 도시의 반역의 시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카고가 반역의 도시고 시카고 시장이 반역의 시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트럼프에게는 시카고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명예거리, 도로 표지판까지 무참하게 떼어버린 도시가 바로 시카고입니다. 이 라마 매뉴얼, 한때는 전국의 정치 무대를 주름잡던 인물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하원의원이었었고 정치 헌금을 최고로 잘 모금하는 사람, 또 법안 통과할 때는 의회의 압력을 최고로 잘 넣는 고수 이런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카고 시장이 돼서 이제 2019년도에 3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2선 때 이미 고전을 했고 2015년도 라코인 맥다널 사건이 일어났고 거리에서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구호까지 그가 들어야 했습니다. 라코인 맥다널 사건, 16 shots and a cover-up 이것이 시민들의 비난 구호였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에게 경찰이 16발의 총을 쏘았고 주변 경찰들이 이걸 숨기려고 작당을 한 것, 이 사건인데 지금 재판 중입니다. 이 정치 전문가들의 시각은 라마 매뉴얼이 과연 3선에 성공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코인 맥다널 사건이 지난 지 1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이 상처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지지 기반인 흑인 커뮤니티의 외면은 계속되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은 사라졌고 경찰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폴리티코는 라마 매뉴얼이 지금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의 불안과 경찰의 불신, 범죄 계속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목소리가 최근에 좀 커졌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전국 민주당 본부에 가서 2018년도에 민주당 선거를 위한 전략을 내놓았고 뉴욕타임스라든가 CNN이라든가 전국 언론에 자주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커는 라마 매뉴얼이 두 가지 재주를 갖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국의 정치 무대를 보는 렌즈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로컬 정치를 보는 렌즈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숲도 보고 나무도 볼 줄 안다. 그런 정치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법무부와 송사를 벌이면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라마 매뉴얼이 고전을 하면서도 에이시안들의 면담에 매우 소극적으로 나섰었다 하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돈도 없고 표도 없는 우리 에이시안 그룹들의 서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견 섭섭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매우 현실적인 정치인이고 우리는 아직도 미국의 정치 요령을 완전하게 터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 사회가 정치권과 수인사를 나눈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캐롤 모슬리 브라운 상원년 때 우리가 그녀에게 아주 예쁜 한복까지 입혀가면서 그야말로 참 뻐근한 인사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랜 시간이 그 후에 지났습니다만은 아직도 인사하는 것, 사진 찍는 것, 입에 발린 칭찬 듣는 것, 이것이 정치력 신장이다라고 착각하는 유아적인 사고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의 문제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업인들에 이어서 군부도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샬럿스빌 사건 처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6회 공군 해병대 참모총장들은 군부 내 인종주의를 배격한다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반발을 받은 후에 화이트하우스 내 기업인 자문위원회를 폐지시켰습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반인종주의에 대한 시위가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어젯밤에는 버지니아 대학 내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인종 간의 혐오와 편견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제 시위는 폭력 사태 없이 평화 시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남부연합군의 상징물들이 계속 철거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를 비롯해서 발티모어, 노스캐롤라이나의 뉴햄, 플로리다의 게인스빌, 켄터키의 렉싱턴, 그리고 워싱턴 DC 등에서 동상들이 계속 철거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약 1000여 개의 동상과 상징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8월 의료보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화당은 보건부의 지급 중지로 인한 의료시장의 피해를 우려해 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폐지 실패 이후에 의료보험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었습니다. 텍사스주의 화장실 법안이 다시 부결됐습니다. 성전환자의 화장실 출입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텍사스주 내의 보수계 정치권에서는 두 번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제한할 방침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유사 법안이 부결됐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어제 시카고시 그리고 라마 매니어 시장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Sanctuary City 때문입니다. 그는 시카고가 법 질서를 깨트리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라마 매니어 시장은 연방정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반격했습니다. 거버너 브루스 라우너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인정문제 처리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동의하지 않으며 인종 간의 혐오, 편견, 폭력을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샬럿스빌 사건이 국내 테러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했었습니다. 시카고에도 남부연합군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오크우드 세메터리. 이 동상은 사망한 3,000명의 남부군을 기리기 위한 동상입니다. 전국에서 이 인종차별주의 상징물에 대한 철거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 오늘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83도입니다. 금요일 맑고 82도, 토요일 맑고 흐리고 77도, 주일 맑고 84도, 월요일 맑고 흐리고 86도입니다.